교육청에서 교장과 해당 교사 3명에 대해서 해임, 그리고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정직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숭이초등학교에서 이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숭이초등학교 입장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김병민 박사님. 네. 초등학교가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립이다 이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지도는 받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재정으로 진행한다 이런 나름대로 좀 오만한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좀 시급한 상황이 요청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립학교가 사실적으로 뭔가 도태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 교육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적인 법령이 어느 정도까지 미비되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이제 3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해자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게 교육청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처분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로 보이고요. 이 담임교사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정직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직에 대한 요청을 받은 건데 애당초에 수련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기 전에 이 가해 학생들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련회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 한 방에 넣어놓으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 배정을 하고 나중에 사건이 인지하고 나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만약에 숭이초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징계 처분이 당연히 내려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청의 관리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 숭이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사실 어찌 보면은 결국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게 되는 그들만의 공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숭이초등학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예시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기사 제목 잘 썼어요. 피해 학생 뺀 모두가 공범이었다. 한국일보 오늘 11면 피해 학생 뺀 모두가 공범이었다. 숭이초등학교의 교육청 감사 이후의 반응이 더 괘씸하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우리 뒤에는 그렇죠. 대기업 회장님이 있다. 우리는 교육청에게 아쉬울 게 없다. 뭐 이겁니까? 숭이초가 이제 굉장히 명문 사립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거액의 이 교육비를 내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부유층이나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엘리층에 있는 분들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기득권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만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이 생겨서 집단적으로 폭력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연한 특권층의 어떤 기득권 이 보호의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선생까지 해서 학폭위 전체 회의까지도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대로만 사실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보다도 폭력 이후에 정말 성실하게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될 초등학교 내부에서 가해 학생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조직적 시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비싼 돈 내고 가는 그 사립초등학교에서의 그들만의 리그 또 그들만의 어떤 보호장치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피해 학생들은 정말 한 번 맞아서 혼난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혀 학교 측에서도 반성은 없다는 건데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사실인 건데요. 이 학교장의 이 발언이 정성희 의원님 이게 피해 학생 어머니를 사실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일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시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 대책은 몇 년 전이죠. 대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이제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대책이 한 7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책이 뭡니까?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거를 하는 교장은 해임하겠다. 그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어겼고요. 두 번째는 가해 피해자 학생에서 아까 우리 김지혜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피해 학생을 전학 가서 가해 학생은 다니고 피해 학생이 숨어 다니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강제나가시키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의 이것은 물론 사건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벌써 이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학생을 보내려는
보내시려고요. 하관 이거 제가 잘못된 발언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니고 지금은 가해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피해 학생에 대해서 벌써 네가 이렇게 좋은 학교 네가 피해자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니려고 압박한 것 자체는 저는 분명히 해임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해임 사유다. 교감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해 학생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도 찾아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거. 이거는 이제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반인권적인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잘해요. 가해자 학생도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피해자 학생도 좀 과장하게 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참 편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목격자예요. 그 사안을 봤던 많은 학생들의 그 목격담을 만들어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나오는데 또 그 중요한 목격자의 어떤 진술서 몇 장을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과 함께 더 나아가서 사안을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 안이함과 특권의식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기초등학교의 사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